박응주가 이번에는 이도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부재학 영감. 오늘의 황금 100냥은 없었던 것이오. 호정체의 이름에도 굴하지 않고 할 말을 하신 영감의 배포를 높이 사겠소이다. 박두령.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호정체의 친구들을 조금 전 도적이라 한 말은 당장 취소하겠소. 그동안 탐관오리와 부정하게 돈을 모은 부자들을 털어 불쌍한 백성을 도와주었다는 박두령의 말을 들을 때마다 상쾌하고 통쾌하게 생각하고 있었소이다. 하하하. 그랬소이까? 이런 좋은 분의 재산을 탐내다니 내 호정체 생활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실수를 한 것 같소. 그리고 이 문주님. 강호의 대선배를 몰라본 것 또한 사과드립니다. 허허. 사과까지야 할 것은 없소. 서로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오? 지금은 이렇게 마음을 텄으니 그걸로 됐소이다. 이 문주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고 이혜진을 가리키며 이도재에게 물었다. 이분 역시 서소협의 사저로서 선운문 제1대 제자. 하며 이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이혜진이 서슴없이 말했다. 이혜진이라 해요. 반가워요. 이혜진이란 말을 듣자 박응주는 놀란 기색으로 이혜진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지금 이혜진이라 하였소? 그래요. 왜 다시금 물으시나요? 혹시 한 5년 전 파주목에서 파주관아의 포졸들에게 잡혀서 잔혹하게 맞으면서 끌려가던 5명의 죄인을 구해준 적이 있소? 있어요.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광경이어서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따라서 그들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죄를 씻고 선량하게 살아가도록 당부를 하고 놓아주었는걸요. 참, 맞아요. 그중 한 명의 이름이 외자인 일용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어찌 아시나요? 그 5명은 바로 호정체 부두령과 호법인 내 부하였소. 그들이 살아서 돌아와 구해준 낭자의 이름을 말해주어 가슴속에 새겨두고 있었소. 반드시 은혜를 갚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말이오. 그렇게 말하곤 마당 한쪽에 도열에 서 있는 부하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부두령 그리고 호법은 이리 와봐. 부두령과 호법이 한 걸음에 달려왔다. 너희들 여기 계신 낭자를 기억하는가? 하고 물었다. 둘이 이혜진을 한참 쳐다보더니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이혜진 낭자. 낭자시군요. 우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은인을 여기서 다시 뵙다니 꿈만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렴풋이 그대들의 얼굴이 생각나는군요. 원래 호정체 사람이었나요? 예. 그 당시에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선량하게 살도록 당부하신 탓에요. 그러면서 박응주에게 말했다. 두령. 그날 우리를 구해주신 바로 그 낭자입니다. 박응주는 부두령의 말을 듣고 이혜진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예를 표했다. 이 낭자. 고맙소. 은혜는 반드시 갚겠소. 곤란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호정체가 만사 제쳐두고 돕겠소이다. 아이, 그런 말씀 마셔요. 응당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둘의 얘기를 듣고 있던 이도재가 한마디 했다. 허, 이런 기연이 다 있소이다 그려. 자, 이제부터 우린 형제요. 술상을 차리라 할 터이니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 나누는 게 어떻소? 하하하. 좋소. 이와 같이 기쁜 날은 아마도 또 다시는 없을 것이오. 박응주가 호쾌하게 웃으며 일행을 따라 사랑채로 들어갔다. 임진 나루터. 의주로 파주목 임진리에서 임진강을 도하해 동파리로 연결되는 한양에서 개성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중요한 나루터였다. 그렇기에 조정에서는 임진진을 두어 나루를 철저히 관리했다. 관인과 장사꾼 그리고 거간꾼, 선비, 일반 민초들의 내왕이 많았다. 나루터를 중심으로 여각, 객주, 점포,
주막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는 각양각색의 인파로 활기에 넘쳤고 떠들썩했다. 서모와 이에진은 저녁 무렵 임진 나루터에 당도했다. 그들은 나루터에서 가장 큰 주막을 찾아 들어갔다. 겨울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주막은 한산했다. 주막 마당 평상에는 이 추위에도 건장한 중년 사내가 꼿꼿이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장국밥을 맛나게 먹고 있었다. 이예진이 괴나리 보찜에서 은화 5개를 꺼내 주모에게 주며 말했다. 주모, 맛있는 식사와 차 그리고 방 2칸이 필요해요. 되겠지요? 은화 5개를 받아준 주모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활달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부가 있나요? 되다마다요. 이리 오세요. 하며 대청마루를 낀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쪽하고 저쪽 방입니다요. 일단 들어가셔서 짐을 풀고 방에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식사를 올리겠습니다요. 하며 주모는 연신 싱글벙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를 쭉 지켜보고 있던 중년 사내가 이예진이 메고 있던 괴나리 보찜을 쳐다보고 음흉한 웃음을 입가에 띠는 것을 서모와 이예진은 알지 못했다. 서모와 이예진은 식사를 마치고 주모를 불렀다. 주모가 들어와 상을 들고 나가면서 말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차를 내오리다. 주모가 상을 치우러 방으로 들어간 사이 평상에서 식사를 끝마치고 앉아있던 중년 사내가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가 주위를 살피고는 주머니에서 종이에 싼 흰 가루를 찬물이 가득히 들은 다관에 타 몇 번 흔든 다음 부엌을 빠져나와 상을 가지고 나오는 주모에게 셈을 치르고는 밖으로 나갔다. 주모가 상을 부엌에 놓고 다관과 잔 2개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자 이예진이 말했다. 주모, 끓는 물 1다관 더 부탁해도 될까요? 되고 말고요. 곧 가져오겠습니다요. 서무가 이예진에게 물었다. 사저, 이 다관에 차를 마시면 될 터인데 끓는 물 1다관은 무엇 때문에 더 필요하오?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늘 가지고 다니는 작설차가 어쩌다 보니 한 사람분만 겨우 남아 있거든요. 내 작설차는 아주 귀한 것이니 사제가 음미해보라고 다관 하나를 더 부탁한 거예요. 사저, 고맙소. 전에도 몇 번 마셔보았지만 사저의 작설차는 정말 일품이었소. 그러나 내가 주막에 차를 마실 테니 이 귀한 차는 사저가 드시는 게 좋을 듯하오. 아유, 내 이미 정했으니 사제가 들어요. 사저의 명이에요. 아셨죠? 하하. 알았소. 사저의 명이라니 뭐 따라야지요. 이예진은 보찜 속에서 작은 자개함을 꺼내 그 안에 있는 말린 녹차 잎을 전부 털어 다관에 넣었다. 사저. 이 자개함이 앙증맞으면서도 예쁘군요.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오. 이예진이 다관을 들고 차를 잔에 따라 서무에게 주면서 말했다. 부친께서 선물하신 녹차 상자예요. 정말 예쁘죠? 이예진은 주막에서 준비해준 녹차를 잔에 따랐다. 둘은 차를 다 마시자 서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사저, 오늘도 걷느라 많이 피곤할 터이니 푹 주무시오. 이예진도 일어나 서무를 애정이 서려있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제도 아직 갈 길이 먼데 쉬도록 해요. 서무가 이예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결심한 듯 말했다. 사저, 그러니까 저 뭐예요? 말해봐요. 내 사저를 처음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흠모해왔소. 사저를 좋아하오. 서무에 좋아한다는 고백에 이예진은 얼굴이 약간 붉어지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를 그윽이 바라보았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서무가 이예진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를 안으니 너무 따뜻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이 느껴지며 서무는 그녀의 뺨에 살포시 입술을 대었다. 사저, 사랑하오. 평생을 사저만을 위해 살 것이오.
이혜진은 고운 두 손으로 서무를 살며시 밀치며 말했다. 사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나요? 사저, 지금 내 마음의 떨림이 내가 사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소. 사제, 우리의 첫 만남은 어쩌면 운명적인 만남인 것 같아요. 뜨거운 그대의 눈빛에 반한 날부터 어찌할 수 없는 떨림. 그대를 나도 좋아해요. 우리 미지의 세계로 함께 걸어가요. 둘은 다시 한번 강하게 서로를 껴안았다. 서무와 이혜진이 그렇게 서로의 애정을 확인한 후 각자의 방에서 깊은 잠에 빠진 삼경 무렵, 이혜진의 방문을 열고 복면을 한 건장한 사람이 소리 없이 들어왔다. 이혜진은 문 여는 소리에 본능적으로 눈을 떴다. 등잔불이 방 안을 밝혀주고 있어 침입자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단전의 기를 모아 공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순간 극심한 고통이 그녀를 엄습했고 내공을 전혀 쓸 수가 없었다. 복면이는 이를 보고 말했다. 너는 아까 먹은 찬물에 중독됐느니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독이 더 빨리 퍼지니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이다. 너는 누구냐? 무엇 때문에 독을 쓰고 이 야심한 밤에 침입한 것이냐? 흐흐흐. 이유는 간단하다. 내 은화가 탐나서 그걸 가지러 온 것뿐이야. 너는 이미 중독되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니 잠시 살려두고 이 보찜만 가져가겠다. 복면인이 그렇게 말하고 이혜진의 괴나리 보찜을 손에 챙기고 방을 빠져나가려고 문을 연 순간 서무가 눈을 부릅뜨고 밖에 서서 복면인을 노려보았다.